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속초항 쪽으로 기순한 북한 일가족 4명이 탈북했는데 이들의 탈북 동기가 너무 배고파서 왔다는 겁니다. 살려고 왔다. 너무 배가 고파서 살려고 왔다. 이런 일성으로 말했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고 곳곳에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대량 탈북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 탈북자를 갖다가 호성줄로 묶어가지고 눈을 가려서 강제로 북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내려오는 걸 굉장히 꺼렸고 그리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탈북한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3국으로 배회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지금 한 2600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가, 그중에 얼마 전에 600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북한으로 강제로 추방이 됐고, 또다시 180여 명이 지금 강제 추방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탈출을 기도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탈북을 한다는 겁니다. 인용환 연세대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인용환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들입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놔야 한다,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다선 의원들 포함해 가지고 각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자기 지역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를 내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부인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뀌어야 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서도 바짝 긴장하는 대목들이고, 그러나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당의 개혁과 혁신은 사람의 개혁과 혁신입니다. 자, 지금 정치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 이런 건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말로만 이렇게 구호 100번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강 정책은 아주 좋습니다. 정강 정책이 좋은지 그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방탄용으로 사용하는 거 보면은, 제80조 이 조항을 보면은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직자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살 바꿔가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재명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바꿀 수 없는 게 정치다. 자,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자, 핵심은 사람을 바꿔야 된다. 자, 정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 현장에 가고 있다. 지금 정치 풍토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치 풍토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 정치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아예 그 바닥에 발을 들여다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큰소리 치고 갑질하고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저격하고 음해하고 능멸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행태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돈 봉투를 뿌린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정근 씨가 맨 처음에 녹취록을 이정근 씨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그 안에 의외의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송영길 등 강내구, 이성만, 그리고 윤관석 등등 해가지고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 박 씨가 이정근 씨의 돈을 줬고 거의 10억여 원 됩니다. 이런저런 부탁을 했고, 그런데도 부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 하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게 사건화가 됐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정치인들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금 구속되어 있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위법성이 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뭐 억지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는데 그 핵심적으로 휴대전화 녹취록을 복원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게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돈 봉투 녹취록 제출에 불법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제출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고, 이게 가져간 과정에서 본인 의사가 무시되거나 절차가 생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송영길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송영길은 거기 녹취록 안에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무력화시키면 자신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사람 바로 이정근 씨가 녹취록 제출에 불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녹취록은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측 인사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 본부장 등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그 녹취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자, 그동안 송영길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이정근 씨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취록의 주인인 이정근 씨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다, 이게 위법사항이 없다, 이게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송영길이 주장했던 것은 이정근 씨가 자기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송영길의 발언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정근 씨의 증언이 송영길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입장에서는 충격일 거고 멘붕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 종종 뇌물이나 정치 자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준 사람은 100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받은 사람은 50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30을 받았다거나, 자, 그러면 전달한 사람이 가져갔을까? 아니면 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준 사람이 처음부터 적게 줘놔놓고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그런데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 다수가 똑같은 진술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진술을 하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하는데, 돈 봉투에 300만 원씩 묶음을 갖다가 20장을 집어넣어서 300만 원씩 집어넣어 가지고 20명에게 돌렸다 이랬는데, 그런데 정작 전달받은 사람은 내가 보니까 100만 원짜리 들어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20개 들어있더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원짜리 2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2천만 원이다. 그런데 300만 원짜리 20개가 되니까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자, 그러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정건 씨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관석 의원이 본인은 1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보다 훨씬 넘는다. 100만 원보다 훨씬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정건 씨가. 자, 과거의 수사 과정에서 만져보기도 했는데 그때 봉투는 두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이정건 씨는 그보다 또 하나의 이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대 후보가 있었습니다. 홍영표도 300만 원 돌린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보다 더 적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도 돈을 돌렸다 하는 것을, 자, 이정건 씨 본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돌려서 돌린 건지 돌렸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어쨌든 홍영표도 300만 원 돌렸는데, 자, 우리가 그보다 적은 돈을 돌려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홍영표도, 자,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쫄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홍영표가 이재명 관련된 여러 가지 폭주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홍영표도 돈을 돌렸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홍영표 그 일당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송영길은 구체적으로 녹취록이 있다는 점이고, 반면에 홍영표는 그 녹취록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이 사건, 송영길이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고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어 있고 윤관석 의원도 구속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의 감사도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 이 법정에서 실제로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칵하고 있는데 그 실명이 이렇습니다.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김용호, 민병덕, 이용빈, 윤재갑, 김남국, 김성남, 서삼석 등을 거론했습니다. 자, 이 의원들이 거론되자 해당 당사자들은 이정건이 검찰의 해유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유에 넘어갔다, 아니면 이정건이 직접 돈을 준 것, 본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건이 직접 돈을 준 것, 본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 나올 것이, 앞으로 20명이 다 나올 것이다. 지금 10명의 실명이 이렇게 공표가 됐지만, 이렇게 거론이 됐지만, 이 1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명이 이렇게 다 이게 공개가 됐지만 나머지 10명이 더 나올 것이다. 이거는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재판에 진술하는 것은 허위 진술하면은 나중에 이전까지 이렇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실을 말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어제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이 심리로 열린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윤관석 의원, 송영길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의 재판에서 이 이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명의 실명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 나머지 10명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거나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자, 이정근은 경선 전이었던 2021년 4월 26일 날 송영길 캠프 기획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윤관석 의원이 금품 살포를 거론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윤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 후보 진영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 후보는 바로 홍영표 후보였습니다. 홍영표도 지난 법정에서 보니까 홍영표도 300만 원씩 줬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 윤관석이 받아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봉투에 300만 원씩 들은 게 아니라 100만 원씩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이 건과 관련해서도 자, 이 상대방도 300만 원씩 돌렸다는데 우리는 100만 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정근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져보니까 묵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배달 사고도 있고 어쨌든 이 사고가 크게 났는데 문제는 10명의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에 임종성, 허종식 의원이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김용호, 민병도 의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의 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그 이튿날인 27일 날 송영길의 보좌관인 박용수에게 돈봉투 10개를 건네받아서 그래서 윤관석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검찰이 돈봉투 전달 직후인 28일 날 윤관석이 이정근에게 전화해서 인천에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뺏겼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천들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을 말하는 거고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정근 씨는 네 하고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앞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